자, 여러분 오늘 또 이어서 봅니다. 489페이지 제9절 부가징수인데 이 취득세 부가징수는 뭐 별표 3개입니다. 역시 세율도 별표 3개고 제8절 비과세는 별표 2개 하시고요. 제9절 부가징수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비과세도 뭐 독립화 문제로도 또 종합 문제로도 또 나오고요. 또 제9절 부가징수는 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별표 3개 합니다.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자의 주소지이다. 또 이렇게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요 그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증여 포함이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요. 60일 내. 그 다음에 아래를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또 실종 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넘어가서 보세요. 일단 490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거론해 보니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취득한 자산,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예외를 보면요.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60일 내요. 60일 내. 요거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왔지만 60일 내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 내. 자, 다시 한번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볼게요. 이거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인데 금방 우리가 본 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추가 신고 납부를 보시면 추가 신고 납부. 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이게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감면 대상이었다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요거요. 자, 먼저요. 60일 이내에 그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을 공제해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을. 이거 여러분 까먹었구나 벌써.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포함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가 아니라 뭐다? 요 신고 납부합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자, 보통징수가 아니라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보통징수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꼭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이게 우리 교재에 좀 잘려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취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 빼줄 때 그 다음에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요. 기산점만 달라집니다. 이 내용도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489페이지 가시면 취득세 이 신고 납부기 한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가산세는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그래서 과소신고했을 때 10%, 그냥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예요. 단 기한의 신고나 수정신고했을 때 50% 감면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고 수정신고는 요게 90% 감면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지워버립니다. 주의 단 기한의 신고, 수정신고 50% 감면 이건 지워버립니다. 이게 기한의 신고, 수정신고 우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었는데 그 감면율이 자,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이게 50% 감면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단순히 50%가 아니에요. 기한의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 감면했었어요. 앞에 조세 총론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기한의 신고, 수정신고 시는 50% 감면 이거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그 납부 불성실에 대한 이 납부지원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부 고지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일 0.025% 정도되고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아래를 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요? 10% 정도 됩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가 있는데 그 보존 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보존한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분의 10입니다. 10% 가산세. 그 다음에 490페이지 중과산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과장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단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요 80% 중과산세 요거에다가 다만 여러분 또 좀 빠진 게 중요한 건데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냐면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야.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단 예외가 있었어요. 단 회원권은 예외예요. 단 골프회원권 같은 자, 회원권 등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이건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골프회원권을 등기 등록을 요하지 골프회원권을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한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해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토지 지목 변경 같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더라도 일반가산세만 적용돼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작년 시험에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거기다가 적어놓습니다. 취득 후 신과장고 매각까지 했다. 조세 포탈을 작성했죠. 걸렸다. 산출세 80%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단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하고,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적어놓으시고. 작년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또 저기에 나왔었는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면세점이요. 3번. 세금을 면해준 면세점은요.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가격입니다. 산출세가 아니죠. 취득 가격이지 이게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부가세예요. 4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네, 그래서 그냥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다 받고 등록면허세를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일단 요약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약을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작년에만 3문제가 나왔지 거의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등록면허세 한 문제는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보시면 되고 또 등록면허세에서는 한 문제 출제될 때 아마 2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주로 종합문제로 나오고 한 문제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종합문제만 나오고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우주선다 속에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고요. 또 과세 주체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돼요. 또 대전광역시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면 유성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세라고 돼 있고 특별시 광역시세를 지워요. 일단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 일단 지우고 구세입니다. 구세. 특별시 광역시세를 지워요. 가로 내용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등기 등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또 종가세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또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기 형식주의 과세.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사실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형식주의 과세하고 거기다 가로에 넣어서 써놓으세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요.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처럼. 그 다음에 최저세액제도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런 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만약에 요게 4,8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자, 동그라미 8번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 이런 거고. 491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취득 이전을 지우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쓰느냐면요. 취득 이전은 취득세로 갔잖아요. 취득세로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거기 취득 이전을 지우고 이걸 뭐라고 쓰느냐면 설정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 이렇게 되는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은 말소 등기를 얘기합니다.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 명의자,
재산권의 외관상의 권리자 이렇게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앞서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권리자를 것을 요하잖아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 외관상의 그 등기 권리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별 납세의무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돼 있는데 자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묶어서 써놓으세요. 등록면허세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무슨 말소 등기한다? 그 등기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 등기 설정자고.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겠죠? 예.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니까 승역지가 아니라 보다 유역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뒤에다가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 설정 등기는 권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설정자입니다. 우리 기존에 설정 등기만 나왔는데 말소 등기 설정자고요. 설정 등기는 권자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요 시행세칙 내용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결국은요, 딱 이거예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딴 거 없어요.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지지 않고 누가 납세의무자? 명의자. 자, 명의자. 그 명의자를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적으로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비교를 보면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등기등록을 할 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등기등록한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로 그 등기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이 원인 무효로 취소되거나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는데 등록면허세는 계약이 무효 취소 원인으로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돌려줍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그 명의자, 등기부상의 권리, 등기 권리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고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으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안 돌려줍니다. 절차만 정당히 등록이 되면 492페이지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고 납세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만 빗줄이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예요. 근데 주소지로 바꿔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등록권자 주소지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기타의 경우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쫙 밑줄이고 등록관청 소재지요. 이게 취득세도 원래 납세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 요약집에 없었었는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취득세는 없었지만 교재 없었지만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요.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먼저 취득세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할 때 얘기해 드렸어요. 이럴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해요. 소재를 안분해서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그러면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요,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요, 지금 이렇게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했어요. 취득한 가격이 이 토지 취득한 1억이다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했습니다. 나온 세액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할 것이냐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 것이에요. 자,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 것이었는데 이 시가 순액 비율이 각각 계산했더니 시가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금액이.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요.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예요.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예요. 과세 표준을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면적 비율 X입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그 납세질 그 각각 그 소재질 납세질 한다면 틀려요. 자, 그다음에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거예요. 안분 계산할 때 소재비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물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금천구하고 경기도 광명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을 할 때 어느 등기소에 보존 등기 신청할 것이냐, 금천구 여기 등기소에 할 것인지 광명시 등기소에 할 것인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을 것이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도구, 지방자치단체고요. 과세권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은 등기소를 얘기합니다.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자 보세요. 보존등기 신청 어느 등기소에 할 것이냐, 여기도 등기소가 있고 여기도 등기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참고적으로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공시법에서 관할 직근상급법원장이 얘네들 직근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거기서 직근상급법원장이 만약에 광명시 여기 등기소를 관할 지정에 따르면 여기 등기소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한 곳에 몰빵이에요. 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를 각각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고요. 서로 뒤바꿉니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를 안분한다면 틀려요. 취득세랑 뒤바꿉니다. 2번이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여기 포인트예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바꾸면 하나의 이걸 갖다가 각각의 별건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한 50억 원을 빌려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죠. 서울에 있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는데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채권 금액 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처음. 그럼 여기 등기소가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서 바꾸면 뻔해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것을 별건의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봐. 아니에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나중에 등록하는 뭐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처음 요것만 눈여겨 봐놓습니다. 같은 등록에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여기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리를 납세해준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납세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납세지가 불분명하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 요약집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번 추가해서 한번 알아둘게요. 여기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세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예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여기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습니다.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랍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제4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4절에 별표에 3개 하시고요. 잘 한번 봅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 가등기.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옆에 외울 때 여기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요. 지상권 설정 등기. 우리 교재 거기 가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해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냐고 중요한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는데 머리 글자를 땁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 하여튼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다만 가등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만 가등기는 보세요.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해요. 또는 채권 금액. 또는 채권 금액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과세 표준합니다. 또는 채권 금액. 그래서 우리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사실은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한 거라 채권 금액 과세 표준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의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과세 표준이 다 됩니다. 하여튼 소가지 없는 애들 이거 알아두면 단글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냐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이 부동산 가액을 결정해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거기 신고 가액에 또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그 신고 가액 앞에 자, 등록 당시라는 말을 꼭 끼워 넣어요. 등록 당시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액, 국수공판법 후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 492페이지 다만 오른쪽 보세요. 맨 아래 492페이지 맨 아래 원칙 등록 당시 신고액으로 하는데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비출 짝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잘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잘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있어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등록 당시 가액을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값이네. 그러다 보니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자,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하느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 표준해요?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변경된 가액을요. 그래서 이때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등기등록일 현재요. 여기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재 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변경 전의 가액을 바꾸면 틀리고. 또 작년에 나왔지만 작년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증명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자,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또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다시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왜냐하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였고요. 493페이지.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되는 건 똑같아요. 납세문자가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 미달하거나 뭐 무상취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중요한 것은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입니다.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질문에 납세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으로 한다. 취득 당시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이지. 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이요? 아니에요. 그냥 시가표준액입니다. 납세문자가 무신고했다.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장이 다슈가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근데 등록 당시가 시가표준액이지 취득 당시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차이점을 꼭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아요. 머리 글자를 따서 순서 바뀌었지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이요.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빌려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합니다.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작년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고 가처분 등기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금액입니다. 가압류 등기도 똑같이 예전에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채권금액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네 가지 꼭 기억합니다. 얘들.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애들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 그래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이면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합니다. 얘네들은 채권금액이고 꼭 알아둡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얘네들 깔아놓고서 지상권 설정 등기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부동산 가액이요.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뭐 이런 것들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하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담보물 추가 등기요. 그러면 담보물 추가 등기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각종의 말소 등기요. 각종의 말소 등기,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은 각종의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무슨 변경 등기. 또 그 다음에 토지 합병,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보세요.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이나 합필 등기 같은 것도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요.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것도 건수가 와서 해주시면 담보물 추가 등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담보물 추가 등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요.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요. 자,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짜리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 채권 금액이, 자, 은행 입장에서 빌려준 돈 채권 금액이 만약에 이게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계산할 때는 1억 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해요? 아니면 6천만 원을 과세 표준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6천만 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요? 채권 금액이니까. 이 6천만 원 곱하기 미리 말씀드리면 1,000분의 2, 즉 0.2%세율 중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서요,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가 없대요.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를 할 때 보세요.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한다. 그러면 이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 만약에 또 만약에 6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등록매수를 계산하면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금액으로 해서 등록매수 계산했잖아요. 그쵸? 근데 또 6천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 뭐로 한다? 건당.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수가 샘플이 되는 것들 반드시 얘네들 4가지 정리해 둡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표준해서 등록 매수를 계산한다? 건당, 건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세율입니다. 요 표 있잖아요. 요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또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다가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493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한번 보세요. 보존 등기, 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은 전부 다 제각각인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을 보세요. 얘네들은 세율은 다 1,000분의 2로 똑같은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주의하면서. 자,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원래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상으로 나눠서,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것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가지고 요거는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고요.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요.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요, 원시 취득에 대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시켰어요. 취득세로 보내서.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내면 유상취득의 경우 4% 취득세를 내면 이 4%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 2%하고 옛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2%가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원래 등록면허세 등록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나와 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 없지만 기본서 할 때 이런 거 받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게 될 건데, 잘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고. 그러면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을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해당 물건, 차기 양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어요. 취득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죠.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가 부과되냐면 그런 때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세가 부과돼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만 받는 건데 그래서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예요. 법팔로 구도라고 있어요. 그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도,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U10, 20. 우리가 상삼팔, 무동의 815, U10, 20, 원팔, 03시계.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이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동의 815, U10, 20, 원팔, 03시계. 외운 거지 지금 여기? 안 외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옛날 등기비용 외운 거에다가 우리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를 외웠잖아요. 이 등록면허세 이거 외운 거 그대로예요. 이거 등기비용. 근데 취득세는 앞에 게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U10, 20, 1,000분의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5. 무동의 8, 15. U10, 상삼 8. U10,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외운 거 그대로 외우고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1,000분의 2, 0.2%로 다 똑같은데 자, 과세 표준을 보니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 가등기는 소가점유들이니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물론 가등기는 이따가 또 나오지만 부동산가액뿐만 아니라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되고요. 하여튼 소가점유들 부동산가액에다가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의 0.2%입니다. 1,000분의 2. 승역지 가액을 받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 보증금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월 임대차 금액 1,000분의 2.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자,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저 맨 꼭대기에 소유권 등기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기 하나.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부과되는, 아까 등록명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이었고요. 거기 두 번째 건 볼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별표시, 꽃표시 3개짜리 보세요. 밑줄입니다. 가등기는 소가점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밑줄이요.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요.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지자체 장은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만 그런 게 아니라 재산세 등 주요 부동산 지방세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바꿨는데 아니고 다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또 최저한세 아까도 봤었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데 3배로. 어떤 경우에 3배로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동그라미요. 법인 설립과 설립의 동그라미, 지정분사무소 설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아래 거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대도시로 전입에 동그라미요. 그 아래 전입 그 다음에 전입만 돼 있네 등기요. 하여튼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물세는 중과세입니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록물세는 중과세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 중요한 거 빠졌는데 아까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는 거 아까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서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 안 하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등등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세 비교인데 사치성 재산이에요. 별장, 고불학장 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과밀업 정원용 내 공장 신증설은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과밀업종 내에서 즉 대도시 내에서 법인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지정분사무소 설치하면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에서 몇 배요? 표준세율 아니구나. 표준세율의 3배한 세,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차이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대도시 내 중과세요. 우리 교재 조금 적용해 놨을 텐데 한번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를 보면 비교해 보면 대도시 내 중과세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하고요.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고 제외하고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정분사무소 설치,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법인 등기하면서 중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예요? 네,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뺀 세율로 이렇게.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그냥 3배예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제5절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볼게요, 여러분.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합니다. 당연하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죠. 네. 495페이지 봅니다. 그 밖에 비과세요. 눈에 기두면 돼 이런 것들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있는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모든 건 아니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있는 등기 등록 비과세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하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2번이요. 안 그래도 2번이 작년에 또 나왔었죠.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 등기관이 알아서 고치겠지. 주민등록국 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지가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거. 이런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 비과세입니다. 쫙 체크고. 양가로 3번이요. 그 밖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도된 토지로서 밑줄입니다.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밑줄이요. 여러분 이 지목이 묘진 토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지목이 묘진 토지도요. 저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세목별로 비교해드리면 작년에 등록묘지세도 나왔었지만 지목이 묘진 토지요.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아까 우리 교재 없었지만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아까 있었나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 과세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중과 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이요. 2%. 그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2%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요. 나중에 재산세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아, 난 싫어. 막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또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오면 사람들이 묘지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취득세는 과세예요. 어떤 세를 과세하느냐? 중과기준세를 특례세율로요. 양가로 3번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관계없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제6절 부가징수 보고요. 등록면허세 이것도 중요한데 보고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